7월 27일 오전 9시 조용하던 판문점이 갑자기 부산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증명할 세계 각지의 기자 200여 명이 몰려온 것이다. 그러나 학교 강당보다도 넓은 조인식장에 할당된 한국인 기자석은 둘뿐이었다. 한국 전쟁에 참전도 하지 않은 일본인 기자석도 10명이 넘었는데 직접 전쟁 당사자의 기자석이 단 2개뿐이었으며 휴전회담장에 한국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인사는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 훗날 이북에서 한국 전쟁을 조미전쟁이라고 명명한 것을 이해할 만하다. 원래 펑더하이가 정전협정 조인을 위하여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하던 날 6월 18일에 북경을 출발할 때 신화사, 인민일보, 대공보, 광명일보 등 보도단위들은 함께 개성의 인원을 파견하였다. 보도단위의 총책은 신화사 부사장 덩강이었고 인원은 약 50여 명이었다. 신화사의 리치 인민일보의 리첸펑, 광명일보의 팡핑, 대공보의 여기자 둘 등 쟁쟁한 기자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장 상세한 보도를 하던 대공보의 천시우롱 특파원의 공료야말로 단연 제1위로 쳐야겠다. 조인식을 거행할 홀은 하루 전에 확정되어 중국 공병대가 건조한 것이다. 그들은 짧은 단 7시간 만에 하나의 조선민족 품격을 갖춘 고전적인 넓고 장중하고 전화한 목조 건물을 완성해 놓았다. 기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공산당의 일 처리는 정말 효율적이라고 찬탄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참신한 건축물을 완성해 놓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미국 기자는 조인식 홀의 시공 면적이 매우 큰 것을 보고 고가워하며 말했다. 공산군은 평화의 성의도 없으면서 조인식장은 왜 이렇게 크게 지었지? 이걸 짓는데 몇 년 몇 개월이나 걸렸나? 이 말을 들은 중국의 뉴스 전문 촬영기자 첸스제는 혀를 끌끌 차며 미국 기자를 향해 하루라고 집게 손가락을 세우자 미국 기자는 기겁을 하는 표정이었다. 아마 하루도 아니고 7시란 것을 알았다면 혼절할 뻔하였다. 처음에는 전쟁 당사자 쌍방의 사령관이 직접 판문점에서 서명하기로 하였으나 안전을 고려해서 당일은 북한과 미국의 수석 대표만 서명을 하고 쌍방의 사령관은 각자 자기 주둔지에서 서명하기로 하였다. 조미 수석 대표들의 서명식은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에 한 차례의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실로 1076회나 되는 마라톤식 예비 회의를 거쳤다. 이 짧은 순간을 억만령 전 지구인이 시선을 집중하고 응시하고 있었다. 당일 새벽 황금색 태양이 짙은 안개를 뚫고 판문점 회의장을 투사하고 있었다. 비가 온 뒤라서 아직 습기가 서려 있었으나 이내 후덥지근한 느낌을 말끔히 쓸어내고 있었다. 9시가 조금 넘자 쌍방의 기자들이 몰려왔고 조인식 홀 앞은 한 줄기 도로가 개성과 문산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쌍방 대표단의 회의장으로 오는 통로였다. 얼마 되지 않아 도로상에는 인파로 몰렸고 사람들이 새까맣게 붐볐으며 기자들은 3355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9시 45분이 되자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귀에 진동으로 전해왔다. 이것은 미국 대표가 온다는 신호였다. 헬리콥터는 조인식 홀 동쪽에 내려앉았고 한바탕 먼지를 휘몰아 쳤다. 제일 먼저 모두의 눈에 띄는 것은 헬리콥터 앞에서 펄럭거리는 황색 깃발이었다. 이 황색 기는 2년 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 미군은 백색기를 달고 중국 측 점령 지역인 개성의 회의장으로 들어왔고 중국 측에서는
백색기가 항복을 의미한 것이라고 조소했고 미군 측은 아니라고 우겼다. 그때 협의한 사항으로 차후 쌍방이 협의할 때에는 어깨에 황색 완장을 차고 자동차나 헬리콥터에 황색기를 달아 대표단임을 표시하기로 한 것이다. 9시 50분 쌍방의 참관 대표와 실무 인원이 착석하기 시작하였다. 인민지원군의 참관 대표는 인민지원군 사령부와 전선 각 군에서 차출되어 왔다. 이날 참석한 인원은 아무것도 휴대할 수 없었으며 오직 필기도구만 지참할 수 있었다. 원래 조인식에서 쌍방 대표가 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토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치사류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만약 치사를 하게 되면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또는 치사의 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인식 홀은 품자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남북으로 길게 나 있고 서쪽에 볼록한 부분이 마련되어 있었다. 남북으로 각각 문이 나 있어서 쌍방이 각자 출입할 수 있게 하였고 볼록한 부분은 기자석이었다. 남북쪽의 대표가 앉은 장방형 책상 가운데 네모난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조인 탁자였다. 거기에는 18부의 정전협정문이 놓여 있었다. 정전협정문은 조선어, 중국어, 영어 3종 언어로 각각 6부씩 18부인 것이다. 작은 탁자 남북 양쪽에는 조선인민공화국 국기와 유엔기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한국 국기도 중국 국기도 없었다. 한국전쟁의 직접 당사자는 결국 이북과 미국이었던 것이다. 북측의 8명의 안전군관과 위측의 8명의 안전군관이 들어와 착석한다. 10시 정각에 드디어 묻지구촌 인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시각이 도래하였다. 북한 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의 수석대표로 북한의 남일 대장이, 유엔군 수석대표로 해리슨 해군 중장이 넓은 홀로 걸어 들어왔다. 북측 인사들은 마치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 같은 자세로 엄숙히 앉아 있는데 미군 측은 자유분방한 자세로 비뚤어지게 앉아 다리를 꼬고 혹은 목을 길게 뽑아들고 보고 있었다. 양 대표가 착석하자 쌍방 참모의 협조하에 먼저 공산 측에서 준비한 구부의 본문에 서명하여 교환하고 다시 상대방의 본문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9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그 순간을 놓칠세라 기자들은 요란스럽게 플래시를 터뜨렸다. 큰 공적을 마친 후에 두 대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떠 총총히 사라졌다. 인사도 없고 악수도 없고 주고받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이것은 저원라이 총리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번은 중국 외교부의 서명 의식과는 맞지 않다. 서명식에서 서로 악수하거나 건배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미리 지시를 내렸었다. 7월 27일 당일 밤 10시에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은 평양에서 정전협정서에 서명하였다. 북한은 이 정전협정 조인일을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정해 그 뒤로 북한 10대 국가 명절의 하나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날을 공식적으로 전승기념일이라 부른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북경과 평양에서는 조선전쟁 참전 노병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기념행사가 거행된다. 압록강 하구의 북중 접경지대에 있는 랴오닝성 단둥의 항미원조 기념관에서도 승전 기념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같은 날 오후 1시에 미군의 단판 기지인 문산의 장복리에서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클라크는 서명 후 자탄하였다. 나는 정부의 지시를 집행함으로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 나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로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사령관이 되었다.
나의 처참한 심정을 내 전임 메가더나 리즈웨이 장군도 동감하리라 생각한다. 다음날 28일 오전 9시 30분 마지막으로 펑더와이 사령관이 개송 내붕장에서 서명하였다. 인민지원군 정전담판 대표단 번호 101번과 102번의 수장 리커논과 차오 관하 등 인민지원군 고급 군관 100여 명이 동석한 자리였다. 펑더와이는 서명을 끝내고 승리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전쟁은 증명하고 있다. 자유를 애호하는 민족이 조국의 영광과 독립을 위하여 분기하여 투쟁하면 이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적에게 더 큰 타격을 안기지 못함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서로 정전협정문의 서명이 끝난 즈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와이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정전을 하달하였다. 정전협정은 반드시 준수하라. 1953년 7월 27일 22시를 기점으로, 즉 정전협정 서명 후 12시간 후부터 전 전선에서 완전히 전투행위를 정지한다. 정전협정서 서명 후 72시간 이내에 전 전선에서 쌍방이 공포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하고 다시는 비군사지역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한국 대표는 끝내 누구도 정전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이유인즉 이승만은 휴전 이후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미국 측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계산이었다. 이승만은 7월 27일 당일 최덕신 소장을 청와대로 불러 클라크의 문선 서명식에만 참석하라고 분부한다. 그리하여 클라크가 27일 오후 1시 문산의 유엔군 기지에서 서명할 때 그래도 유일하게 유엔 16개국 참전국 대표들과 함께 겨우 최덕신 소장이 임석하게 된다. 최덕신은 평북 의주 출신으로 독립운동가 최동호의 아들이다. 중국에서 황포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화민국 국민혁명군에 복무하였다. 뒤에 미국 포트베닝 보병학교를 졸업한다. 6.25 때 제8사단과 제11사단의 사단장으로 참전했으며 지리산 토벌군으로 거창 양민학살 사건에 관련되어 오명을 남기기도 하였다. 부친 최동호는 상해 임시정부 법무부장을 지냈으며 임시정부 정의부가 운영하던 2년제 군정학교 화성의숙의 교장을 맡기도 했다. 이때 김일성도 화성의숙의 학생 중 하나였다. 최동호가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에 남측 대표로 참석했을 때 김일성은 이에 스승을 만났다며 최동호를 집으로 모셔 극진히 대접하기도 하였다. 최동호와 류동열은 둘 다 천도교도로 임시정부 시절 사돈을 맺었던 사이로 류동열은 6.25 때 북측의 독립운동가 모시기 공작으로 월북하여 활동하다 사망 후 애국 열사령에 묻힌다. 최동호는 원래 동학 집안으로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3.1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동학혁명이 실패하고 3.1 독립운동도 실패하자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한다. 최덕신은 부친의 영향으로 독립정신과 한국 고유 종교인 동학, 천도교의 사상에 투철한 군인이었다. 최덕신은 이승만이 말을 다 듣고 말하였다. 각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제장군? 왜 우리는 정전협정문에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 정전협정 당사자로 서명을 하게 되면 북한 괴뢰도당의 정부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유엔이 우리를 인정했다고 하지만 이북이나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엔을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엔 자체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보고 자본주의 침략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무력으로 정전협정을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지 못할 바에야 이왕 정전협정을 맺는다면 반드시 당사자로 우리가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로 닥칠 막대한 손해를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우리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 뭐 그리 오래 가겠습니까? 곧이어서 우리는 미 합중국의 힘을 빌려 북진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한 장이 뭐가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무력으로 북진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력 통일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부터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든지 남북이 협력하여 평화통일을 하든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전협정서에 이름이 없으면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때나 남북통일을 할 때 우리는 당사자에서 이름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평화협정을 할 때도 우리가 앞장서야 하고 통일도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통일은 반드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을 제외하고 남북 당사자들끼리 협상하여야 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통일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미국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미국은 각하의 생각과는 달리 분단 상태를 즐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미국과 일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그들 나름으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통일을 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 합중국은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리라 믿습니다. 비록 신뢰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각하, 제 생각으로는 각하의 반공포로 석방도 옳지 않습니다. 제네바 협정대로 쌍방이 100% 포로를 서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버리니 각하가 스스로 국제기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글라크 장군이 서명하는 것이나 참관하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전쟁 초기에 이승만은 초대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에게 한국의 국군 지휘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엔군의 일원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침략을 당했다고 하는 남한이 정전협정에 불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알고 보면 그 이유는 분명했다. 즉, 정전협정에 참여하면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결이 실패 또는 지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에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남한이 여러 차례 미국으로부터 배반을 당해왔다고 믿고 있는 이승만으로서는 정전협정에 참여하여 종전이 실현될 경우에 미국의 상호 방위조약 체결 의지를 믿을 수 없었다. 또 정전협정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 이승만으로서는 전후 군비 강화와 북진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직 반공통일 의지만 불타고 있던 이승만은 정전협정과 북진통일 사이의 정면 충돌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서명 참여 후 예견되는 미국의 정전협정 준수 압박이 커다란 제약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배타적 정통성을 주창해온 이승만은 북한 괴뢰와 대등하게 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궤변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서명 불참과 정전협정 참여 거부는 훗날 남한의 정전협정,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를 야기해 한국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물론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서로 차원이 다른 한미 상호조약 참여와 정전협정 불참을 교환제로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한미 군사동맹은 한국 문제를 넘어 일본 견제, 중국 봉쇄, 소련 저지라는 복합 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호기가 되었고 한국 통일에는 무관심이거나 절대 반대 입장이었다.